여권의 내부 갈등이 도를 넘어서는 모양새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황상무 수석이 사퇴하고 이종섭 전 장관이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 갈등이 좀 해소되나 했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월권을 했다고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규 의원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앞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호남 출신과 당직자가 소외됐다며 명단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공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이 밀실 공천이었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제가 윤재욱 원내대표께 이렇게 협의 없이 극단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맞습니다. 작심한 듯 한 비대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의 월권이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한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결과란 입장입니다. 비례를 정하는 절차는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등을 한 비대위원장에게 추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이라서 안 된다고 하시던데 호남 지역에 우리 당의 당세를 확장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김예지 한지아 비대위원이 당선권 순번에 들어간 것을 언급하며 한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장동혁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관위원, 사무처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금은 선거 승리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면서 일일이 반박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 측 인사 역시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추천을 할 수 있지만 왜 결과에 대해서조차 도를 넘어서 발끈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의대 증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00명 증원,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에 증원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늘어난 2,000명 중 82%가 비수도권 의대 몫으로 돌아갔고 서울은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 대부분은 비수도권 의대 몫이었습니다. 2,000명 중 82%나 됐습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됐습니다.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의대 등도 200명으로 늘어납니다. 충북대 의대는 4배 규모가 됐습니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이번에 정원도 많이 늘렸는데 거기를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의 핵심 축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의사의 수도권 쏠림도 막겠다고 했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0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 의대 정원도 100명에서 120명 선으로 맞췄습니다. 나머지 18% 증원부는 경기와 인천 소재 의대에 배정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의대 8곳은 단 한 자리도 늘지 않았습니다. 인구 10,000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이 약 0.9명인데 경인 지역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과도한 편차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배정된 인원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각 대학은 늘어난 인원을 반영해 5월까지 새로운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에 폭탄을 터뜨려서 오타니 선수 등을 해치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투입되는 등 종일 비상이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서울 고척동 스카이돔입니다.
경찰이 주변을 순찰합니다. 오늘 새벽 이곳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있던 경비 인력 외에 인원을 추가로 늘려 순찰 횟수도 늘렸습니다. 모두 350명이 투입됐습니다. 고척돔 내부뿐 아니라 외부까지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낮 12시 반쯤엔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발견해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변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폴리스라인 밖으로 벗어나세요. 나가세요. 하지만 한 30대 부부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에요. 알고 거예요. 새벽으로 가다가 위에 놔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뜨렸어요. 협박 메일은 영어로 돼 있었고 주 밴쿠버 한국 총영사관 직원에게 보내졌습니다. 고성능 폭탄을 경기 중 터뜨려 오타니 쇼헤이 선수 등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내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일본발 테러메일 협박 사건과 형태가 비슷해 동일 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본에도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안전상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옆 공사장에서 10m 높이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던 시간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가는 길 건너편엔 높은 크레인들이 서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아이들 가는 길을 살펴봤더니 안전 난간은 부서졌고 도로는 깊이 패였습니다. 공사장에서 높이 10m, 무게 13톤짜리 크레인이 넘어진 겁니다. 통학로를 덮쳐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초등학생들이 이 통학로를 따라 100m 떨어진 학교로 가던 때였습니다. 넘어간 크레인이 아이들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고 구간, 공사장 밖에는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는 없었습니다. 통합서 공사 현장에서 현장 담당자들이 밖에서 나와서 좀 통제를 해야지. 애초 어린이 보호구역이 공사 차량 진입로로 이용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적어도 등하교 시간이라도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가 다 위험하거든요. 얘기하고 했지만 개선되는 게 없으니까 종로나 하고. 크레인 같은 대형 장비가 넘어지는 사고 드물지 않습니다. 1년 전 울산에선 건물이 부서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6개월 전 인천 한 초등학교 공사장에서도 13톤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사고 위험이 알려져 있었지만 아무 대비를 안 한 겁니다. 시공업체는 이제야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 발 늦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창문을 잠궈두지 않은 건물 1층 식당만 찾아다니며 돈을 훔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전국 이곳저곳 엿새 동안 500km를 돌아다녔는데 결국 마약에 취한 상태로 붙잡혔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모두 잠든 새벽, 식당 창문 앞에 목장갑 낀 손이 쑥 올라옵니다. 문이 열리자 이번에는 마스크 낀 남성의 머리가 나타납니다. 남성은 안을 살피더니 창문으로 다리를 집어넣어 들어옵니다. 목표는 돈통이었습니다. 지폐 뭉치를 꺼내 챙겨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이 남성은 다른 식당에도 나타났습니다. 역시 주방 창문으로 기어들어와 돈을 훔쳤습니다. 창문이 열린 1층 가게만 노린 겁니다. 앞뒷문만 잠궜지 창문까지는 생각 안 나고 20년이 넘었어도 처음이야 우리. 이런 식으로 지난달 18일에서 24일 대전과 세종 일대 가게 14곳에서 1,100만 원가량을 훔쳤습니다. 그 뒤로는 본격적으로 경찰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옷을 계속 갈아입었고 전국을 돌았습니다. 청주에서 오송, 대구, 경기도 수원까지 6일 동안 이동한 거리만 500km가 넘습니다. 하지만 수원역에서 잠복한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남성, 불안해하는 모습이 영 이상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서 제가 간이 시약 검사 등으로 내서 투약 사실을 확인했고요. 경찰은 남성을 절도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